브라질에서 펼쳐진 토요일, 완전히 강렬함 그 자체였죠. 이번 스프린트는 정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위험한 트랙 컨디션, 강한 충돌, 그리고 랜도 노리스의 완벽한 퍼포먼스까지. 피아스트리는 이번 시즌 최악의 흐름을 이어갔고 또 한 번 실수로 리타이어하며 무너졌어요. 그와 반대로 노리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프린트를 압도적으로 우승했고 몇 시간 뒤엔 본 레이스의 폴 포지션까지 따냈죠. 그야말로 완벽한 토요일. 이번 주말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노리스는 이제 챔피언십 격차를 더욱 벌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모든 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터라고스의 스프린트는 시작부터 긴장감 넘쳤고 마지막엔 말 그대로 충돌로 끝났어요. 트랙 상태는 아주 위험했죠. 브라질을 강타한 사이클론 영향으로 놓면은 전체적으로 젖어 있었지만 레이싱 라인만 부분적으로 말라 있었어요. 이건 이상적인 주행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바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 벌어졌어요. 이번 시즌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는 한때 챔피언십 선두까지 올랐지만 최근엔 페이스가 떨어졌고 결정적인 실수들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의 실수는 대가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아직 6렙이었을 때 그는 세나 S를 빠져나오며 젖은 커브를 밟았고 차의 제어를 잃고 스핀, 결국 벽에 충돌하고 리타이어. 이 시점에서의 사고는 멘탈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피아스트리가 한때 노리스보다 40포인트 이상 앞서 있었는데 이제 그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 스프린트에서의 실수는 그가 자신감과 꾸준함, 그리고 결과를 모두 잃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하락세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피아스트리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의 사고 직후 프랑코 콜라핀토와 니코 휴켄베르크도 같은 지점에서 실수를 했죠. 콜라핀토는 벽에 부딪히며 바로 리타이어 했고 휴켄베르크는 가까스로 피트로 돌아와 차를 수리한 뒤 이 사고들로 인해 나왔던 레드 플래그 이후 다시 트랙에 복귀했어요. 같은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은 노면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죠. 심지어 막스 베르스타펜조차 같은 구간에서 거의 스핀할 뻔했지만 간신히 차를 세이브했어요. 그리고 브라질 홈레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노리던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마지막 랩에서 충격적인 사고의 주인공이 됐어요. 알본을 추월하려다 차의 제어를 잃고 벽에 강하게 부딪힌 뒤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갔죠. 장면은 굉장히 심각했지만 그는 무사히 차에서 내렸고 문제는 차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 퀄리파잉에 제대로 출전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어요. 한편 이 혼돈 속에서 키미 안토넬리는 빛났어요. 그립이 낮은 상황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주행을 펼치며 메르세데스 소속의 신예 드라이버답게 스프린트를 훌륭하게 마쳤죠. 그는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했고 노리스는 반대로 미디엄을 선택했지만 레드 플래그 이후엔 타이어를 맞바꿔 안토넬리가 미디엄, 노리스가 소프트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안토넬리는 랩마다 강역을 줄이며 압박을 이어갔죠. 결국 추월은 하지 못했지만 강한 페이스와 성숙한 경기 운영, 침착함을 보여줬어요. 카테고리 내에서 그의 성장이 분명히 느껴지는 주말이었습니다. 스프린트 내내 추월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스타트 직후 벌어졌지만 몇몇 인상적인 추격전은 있었어요. 대표적인 장면은 샤를 르클레르와 페르난도, 알론소의 접전.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여러 바퀴 동안 압박을 이어가다 알론소의 실수를 유도해 추월에 성공했죠. 마지막에는 보르톨레토의 사고로 인해 옐로 플래그가 나오면서 루이스 해밀턴이 알론소를 노리던 추월 시도는 무산됐어요. 이번 스프린트는 화려한 배틀보다는 전략과 실수, 변수들이 중심이 된 경기였어요. 바로 인터라고스다운 전개였죠. 이곳에선 작은 실수 하나가 너무나 큰 대가로 돌아오니까요. 막스 베르스타펜은 인터라고스 스프린트를 6위에서 출발했어요. 그가 평소에 있던 자리와는 꽤 먼 위치였죠. 레드불은 이번 주말차 세팅에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전혀 잡지 못했고 베르스타펜은 금요일과 토요일 모두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 결과는 스프린트 레이스에 그대로 드러났죠. 선두권에는 머물렀지만 퍼포먼스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리스타트 직후 세나 S에서 너무 크게 밀려나면서 페르난도 알론소의 추격을 받았고 알론소가 잠깐 물러서지 않았다면 자리를 뺏길 뻔했어요. 그 이후 베르스타펜은 4위 자리를 관리하는 데 집중했지만 앞에 있는 세대에 채 근접하지는 못했어요. 공격할 수 있는 페이스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챙겼지만 노리스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챔피언십을 다시 노리려면 퀄리파잉과 본 레이스에 앞서 차의 세팅에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챔피언십 이야기를 하자면 랜도 노리스는 이번에 또 한 걸음 확실하게 독주 체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는 이번 인터라고스 스프린트를 아주 강한 퍼포먼스로 우승했어요. 후반부엔 키미 안토넬리의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잘 버텨냈죠. 노리스는 스타트도 깔끔했고 초반 사고들에 휘말리지 않으며 경기를 잘 컨트롤했어요. 레드플래그 이후 타이어를 소프트로 바꾸는 전략을 택했고 막판엔 마모가 심해지긴 했지만 메르세데스의 시니에 안토넬리의 압박을 끝까지 막아냈어요. 이번 우승과 함께 피아스트리가 리타이어 하면서 노리스는 팀 동료와의 포인트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었어요.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꾸준함과 실수를 피하는 능력은 그를 시즌 막판에 아주 유리한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죠. 이번 스프린트 우승과 함께 연습 세션에서도 보여준 강세를 보면은 지금 노리스는 포뮬러1 커리어에서 최고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맥라렌도 드디어 챔피언십을 진짜로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라고스에서 열린 예선 세션의 시작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자, 타이틀 후보 중 한 명인 막스 베르스타펜이 Q1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는 차에서 전혀 퍼포먼스를 끌어내지 못했고 그립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털어놨으며 세팅 자체가 전혀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션 도중엔 엔지니어와의 무전에서 언쟁까지 벌어졌고 결국 그는 16위로 마감하며 탈락했어요. 유키 쓰노다 역시 같은 구간에서 탈락했고 이 연이은 결과는 팀 전체의 기술적 방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했죠. 그리고 브라질 홈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스프린트에서의 사고 피해로 인해 출전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그리드 맨 뒤에서 출발하게 됐어요. 이외에도 프랑코 콜라핀토, 에스테반 오콘이 Q1에서 함께 탈락했죠. 이 세션은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인터라고스에선 어떤 팀도 어떤 드라이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가장 뚜렷한 예가 바로 레드불이었습니다. Q1이 이미 충격이었다면 Q2는 그 충격을 완전히 확실히 만든 순간이었어요. 이번 예선 세션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반전의 연속이었죠. 루이스 해밀턴이 Q3 진출에 실패했어요. 결정적인 랩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라인도 흔들리며 결국 11위에 머물렀어요. 균형을 잃은 페라리의 움직임도 해밀턴의 주행에 영향을 준 듯했고 결국 그는 폴 포지션 경쟁의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죠. 이 세션에서 함께 탈락한 드라이버는 페르난도 알론소, 알렉스 알본, 랜스 스트롤, 그리고 카를로스 사인츠, 에스턴 마틴과 윌리엄스가 탈락한 건 어찌 보면은 예상된 흐름이었어요. 이 팀들은 매 경기 기복이 심하니까요. 이번 세션이 분명히 보여준 건 하나예요. 지금 인터라고스에서는 랩타임 간의 균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Q3는 인터라고스다운 놀라움과 긴장감을 가득 안겨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키미 안토넬리의 눈부신 주행이었죠. 이번 주말 내내 빛났던 그는 결국 2위에 오르며 포뮬러1 데뷔 이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샤를 르클레르는 극도로 불안정한 페라리를 몰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 랩을 뽑아내며 놀라운 3위를 차지했어요. 페라리의 밸런스 문제가 심각했던 걸 생각하면 이 결과는 순전히 그의 집중력과 번뜩이는 순간 덕분이었죠. 그리고 역시 인터라고스는 예측 불허의 서킷이라는 걸 다시 증명했어요. 하자르는 5위, 로스는 7위, 베어먼은 8위, 가슬리는 9위, 휠켄베르크는 10위. 이 이름들 모두 예상을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브라질 이 서킷이 얼마나 과감함과 빠른 적응, 트랙 이해력을 보상해주는지를 보여줬죠.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랜도 노리스였습니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지금 시즌 최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타이틀 경쟁자인 팀 동료 피아스트리는 이번에도 그보다 뒤인 4위에 머물렀고 노리스는 점점 더 우위를 굳혀가고 있어요. 게다가 베르스타펜이 Q1에서 탈락한 상황. 이번 주말은 노리스가 챔피언십 격차를 확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지금 그는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이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인터라고스를 넘어 시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리스가 이번 브라질에서 챔피언십을 사실상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아스트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